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18만 달러 간다. 억만장자 투자자의 근거는 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댄 타피에로는 이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 랠리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유동성을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일리 호들은 이 타피에로가 인용한 이 브라보스 리서치의 경기 침체 확률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지표가 상승한 뒤 침체가 오지 않은 사례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연준은 최대 400bp, 약 4%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고 이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 강세장의 핵심 촉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 연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유동성 공급이 이제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강세장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입니다. 타피에로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의 약 10%가 추가 하락한 후 연준은 동반 지표와 무관하게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통화 완화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델리호들은 그가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장에서 18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더 공격적인 예측을 하지만 나는 올해 내년 초 18만 달러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현 상황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 증가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M2 인데요. 이제 글로벌 통화 공급량에서 지금 M2를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과 이제 비교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어제는 이제 한 12주 간격으로 이 M2의 차트를 비트코인이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끝점,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고 나서의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의 그 차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이제 나타낸 거고,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72일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M2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횡보를 하고는데, 이 최고점을 찍은 점과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은 점,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72일에 그 간격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2가 먼저 찍고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뒤따라서 최고점을 찍는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저점을 예측하는데 71일 정도가 이제 저점이었고, 다시 또 최고점을 찍는데 M2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76일 정도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점과 이제 고점이 대부분은 이제 70일 내외로 70일에서 76일 정도 기간이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건데, 지금 이제 보자면 M2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상승을 지금 여기에 이제 꼭지점으로 보고 이 끝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74일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기술적 분석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6월 정도가 이제 최고점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M2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비트코인에 항상 가격 상승에 주요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이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선 상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줬으면. 요즘 너무 이제 침체를 해서 다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숙련된 투자자 비트코인 저점 매집 중장기 상승 신호 크립토 퀀트라는 기사고요. 이것도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불마켓 주기 동안 이들은 총 4번의 뚜렷한 매집 구간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련한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코인 매집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차트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보이는 게 이 파란색 부분이 지금 다 이제 노련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코인을 매집한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1월과 10월, 그리고 2024년 10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3월에 지금 해당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이제 4번의 최근에 그 매집 구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제 대부분 이제 저점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저점 부분에서 매집을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1차적인 매도, 2차 매도, 3차, 4차.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했고, 노련한 투자자들이 저점에서는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공교롭게도 이제 조정이 보였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들 지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대부분 매수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거의 조정의 이제 끝점에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련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들 기간에 4번의 강한 매도세도 이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요 4번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고점 부근은 아니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었는데 이때 매도가 살짝 나왔고, 여기서 이제 강력한 매도들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제 고점을 딱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이 과열될 때 이제 매도가 나오고, 대부분 이제 시장이 침체기일 때, 사람들이 이제 쳐다도 안 볼 때, 그럴 때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이제 VDD, Value Days Destroyed라는 이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참가자들이 현 비트코인 가격대가 이익 실현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중장기 상승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립토 퀀트도 좀 재미있어요. 크립토 퀀트 대표가 최근에 뭐 강세장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다시 또 이런 지표를 다른 분석가가 또 가지고 나와서 노련한 투자자는 뭐 저점 매집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투자 전문가 S&P 500 상장사 25% 5년 내 비트코인 투자할 것이라는 기사고요. 투자 전문가가 2030년까지 S&P 500 상장사 약 4분의 1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펠로알토에 소재한 투자은행 아키텍트 파트너스의 공식 블로그에 투자 자문사 엘리엇 추는 28일 게시글을 게재하면서 비트코인을 통한 미국 금융사의 변화를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엘리엇 추는 이 S&P 500 상장사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S&P 500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채택에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유를 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솔라나 새로운 저점 갱신 가능성이라는 기사고요. 이건 이제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솔라나가 새로운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84,000달러 선이 중요한 단기 상승 시나리오를 지대하던 곳인데, 이것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베테랑 트레이더의 극적인 전망 반전이라는 기사인데요.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에 대해 기존의 하락 전망을 뒤집고 역시 헤드앤숄더 패턴을 근거로 최대 10만 1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분도 되게 재미있어요. 왔다 갔다 지금 뭐 이번에 이제 헤드앤숄더가 이제 속임수다라고 해서 엊그제만 해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또 헤드앤숄더가 패턴이 맞다고 하면서 또 10만 1000달러까지 상승한대요. 이게 이런 분석가들의 말을 그대로 이제 믿기는 참 애매해요. 그리고 단기적인 투자 움직임을 예측을 잘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너무 신뢰를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도 헤드앤숄더 뭐 아니다 막 이랬다가 다시 또 맞다고 하네요. 블랙록 CEO 미국 달러 비트코인의 금융 패권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글로벌 금융 패권을 비트코인에 넘길 위험이 있다라고 블랙록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치솟는 부채가 투자자들을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몰리게 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다. 금융 패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강력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트럼프 가족이 비트코인 이제 채굴 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또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모자라서 직접 이제 채굴까지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내용으로 정말 암호화폐 진심인 가족들인 것 같아요. 트럼프 무역 전쟁에 하락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 주보. 이 해방의 날이라는 것에 이제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긴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폭탄이 또 떨어진다면 또 비트코인의 이제 주가에는 최악의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서클이 4월 말 IPO 공식 신청을 예정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코인베이스 이후 최대 암호화폐 기업 상장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USDC 이 발행사죠. 서클이 이제 기업 공개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이후에 코인베이스가 2021년 즉상장을 했는데 이제 암호화폐 업계들도 IPO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고 그만큼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자, 코인베이스 CEO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도 이자를 받아야 법 개정 필요라는 기사고요. 지금 재미난 게 USDT나 USD 코인 같은 이런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는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자산에서 발행하는 이자를 지금 이 발행사가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도 이자를 온체인으로 직접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 코인베이스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이 이제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한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걸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 스테이블코인에 이렇게 이자 지급이 된다면 많은 자금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또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자, 메타플랜이 1330만 달러 규모 무이자 채권 발행 비트코인 추가 매입 나서 일본 최대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인 메타플래닛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쿄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20억엔 약 1330만 달러 규모의 무이자 보통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스트래티지랑 똑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채권 발행을 통해서 계속 매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뭐 큰 흐름들은 없습니다. 계속 이제 등락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냐 그거는 한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성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